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이후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빠지면서 2060선에서 시장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지난주에만 4% 넘게 빠졌습니다. 644포인트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 흐름 속에서도 외국인들 순매수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10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이 38% 이상을 넘어서면서 약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시장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연 돋보이는 업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동차 업종인데요. 자동차 업종에서 종목을 한번 선택해봤고요. 성우하이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우하이텍 동사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의 핵심 1차 벤더인데요. 범퍼레일 같은 경우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대시로우나 사이드 멤버 같은 경우도 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향후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차의 자체 부품 및 차량 경량화를 통해서 신규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 약세에 따른 수혜도 역시 좀 기대가 되고 현대기아차의 양호한 실적 발표 같은 경우도 역시 향후에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신차 사이클로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향후에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돋보였던 자동차 부품 관련된 회사들은 만도나 SL 같은 회사들은 최근 흐름에서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금 바닥 수준에서 향후에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3,950원이고요. 목표가 7,000원, 손절가에 3,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매매타임 오늘부터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3개월간 새로운 시즌으로 포트폴리오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어떤 순위를 차지할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님께 이번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좀 어떤 전략으로 시청자분들께 종목을 추천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오늘부터 두 종목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지금 오늘도 장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게 일본하고 지금 사실 좀 지금 현재 경쟁하기에 우리나라 기업에 되게 안 좋은 지금 이 상황 같아요. 가장 안 좋은. 예를 들어 지금 서브프라임이라던가 유럽 금융위기 이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나서 세계로 퍼져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우산 아래에서 받는 건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퍼진 거라 거기에 버금가는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소재 부품 쪽은 일본이 꽉 잡고 있고 우리나라를 앞서 나가는 일단은 경제연구원의 발표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앞서는 곳은 섬유의복밖에 없었거든요. 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그래서 섬유의복 업종은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 반면에 IT라던가 기계라던가 이런 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훨씬 월등히 크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IPO 쪽으로 신규 상장 종목을 자주 소개시켜 드렸는데 지금 신규 상장 종목이 다 대기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바이오 기업들이 워낙에 지금 신뢰를 잃고 굉장히 좀 기만 행위로 지금
상장 폐지 요건이 투자자 기만 행위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상장 폐지 그 심사 대상의 그 요건이요. 지금 그 주제가 그걸로 되어 있어요. 투자자 기만 행위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 그룹이. 그래서 지금 수사받고 있는 그룹 있죠. 그래서 그럴 정도로 지금 대기업 그 계열사조차도 그런 투자자 기만 행위로 지금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돼버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신규 상장주들 지금 하반기 그 신청해놓은 지금 예비 심사를 신청해놓은 기업들이 다 대기 상태예요. 대부분 바이오주들에 걸려 있거든요. 지금 2월 달부터 2월, 4월, 뭐 5월, 6월 달에 신청한 그 상장 업체들이 상장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지금 바이오 기업이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렵다. 이거 어떤 부분을 골라야 될지 굉장히 민감한데 지금 그 와중에 이제 뭐 그 탑픽을 꼽아야만 하기 때문에 정말로 강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고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그럼 좀 경험 있는 종목을 택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반면에 그렇다고 뭐 새내기를 안 하느냐. 새내기들 중에서도 정말 그 탁월하게 신박하게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또 탁월한 성적을 거두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봤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게중심은 아무래도 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따지면 좀 경험 있고 그런 연륜이 있는 선수들이 난 것 같아요. 왜냐면 새내기들 같은 경우에 아주 그 성적을 탁월하게 내서 막 열광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확률적으로 경험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감안해서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께 이번 시즌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지수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인 종목들이 좀 흐름 자체가 나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매일 선정을 해야 되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위주로 우선은 기본적으로 세트를 정하고 추천을 드리고 최근에 주가 상승이 있는 이 종목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받쳐주고 아니면 개선되는 종목 아니면 이슈가 있을 경우는 조정 구간이 있을 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세요? 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보면 좋을까요? 이게 기간이 굉장히 조정이 오래 갈 것 같은데 데일리로 계속 말하다 보니까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데일리로 전략을 말하려면 뭔가 반등이 있어야 우리는 그 선물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이니까 올라야지만 수익이 나니 이게 지금 그 오르는 장에서는 뭐 아니면 내리더라도 그 오르는 중에 조정이라면은 반등을 이용해서 사라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거의 매일 내리고 있고 시세가 지금 추세가 지금 깨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사실 이거를 지금 사라고 하기가 왜냐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그 대세가 저는 위험해 보이거든요. 지금 되게 휘청휘청해서 한번 굉장히 큰 하락이 추가적으로 있으면서 일단 추세가 완전히 붕괴되고 나서 새로 시작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종목이 이 지수를 아예 이기긴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그림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지금 밑에 제 생각에는 하나 남았거든요. 마지노선이에요, 거의. 그 저점이 깨지게 되면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주요 증시 중에서 뭐 미국은 굉장히 잘 가고 있지만 정반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번 달에 큰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거의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지지선과 이동평균선과 그 전에 뭐 쌓아왔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아마 탈출 러시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주식을 비중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그 말하기가 그런 게 이미 뭐 어떤 사람은 상패 그 대상이 돼서 지금 거래 정지가 되신 분도 계시고요. 많아요. 계좌가 팔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분은 막 60~70%가 났는데 그거를 팔으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말하면 너는 그때 팔으라고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우리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러냐고 또 욕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그때 뭐 바이오가 뭐 그렇게 우리나라 바이오가 뭐 그런 대기업들이 그런 식의 상황을 펼칠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뭐 다 좀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일단은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제가 말한 대로 그 사이에
좀 추세가 좋은 것들을 고르는 시간으로 갖는 게 어떤가. 차트도 한번 쫙 다 돌려보고요. 전 종목을.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아까 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 주식 시장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투심이 너무 약화되고 거래가 너무 없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이 가장 필요한 거는 시장이 살아나려면은 투심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투심 회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최근 지수가 계속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시장 지금 접근하실 때는 아무래도 공격적인 자세보다는 조금 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시면서 아무래도 대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도 어저께 미국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 지수는 고점을 찍었지만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WTO 한국에 대해서 개도국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 시장 자체가 지금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지만 그래도 선진국 지수는 계속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결국 반등이긴 반등한데 기술적 반등 부분밖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이 뭐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섹터에 대해서 종목은 약세를 보일 부분이고 하지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순환매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테마장 위주로요. 아무래도 일본 관련된 종목들 아무래도 애국 테마주 그리고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보는 수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 테마장 그리고 최근에 계속 주가들이 상승되는 게 이제 매각 이슈라든지 합병 아니면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데 순환매장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중장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접근하시기 힘드실 것 같고 조금은 이제 빠르게 주식 대응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테마장이다 보니까 빠르게 대응하시는 수 있는 분들은 목표가와 손절가 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장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움직이는 섹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번 주엔 좀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피할 건 딱 두 명의 극단밖에 없어요. 시소로 따지면 이쪽 끝과 이쪽 끝. 뭐냐면 정말 초단기로 해서 그 모든 어떤 이런 위험들, 경제 위험이나 이런 시장 위험들 다 없애버리는 사람들. 왜냐면 10분 만에 거래를 10분도 아니고 막 1분, 5분 만에 거래를 끝내버려요. 네. 그러면은 뭐 그게 서브프라임이 터지든 핵폭탄이 터지든 상관없어요. 나는 1분 만에 그 거래를 하고 맞춰버리니까. 아니면 아예 더 딴 쪽 극단, 초장기로 가는 사람들, 30년 이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은 이런 거는 결국에는 해결될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지금 위험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피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지금 데일리에서 나와서 할 말은 짧게 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건데, 애국 테마주 사실 지금 근데 근거가 부족해요. 사실은 지금 어제 발표 났잖아요. 편의점 5대 편의점에서 아사히가 실제로 3%가 줄었거든요. 근데 아사히가 줄어서 카스가 올라온 게 아니라 아사히가 줄어서 올라온 건 칭따오예요. 요즘에 선전 엄청 하고 때리더라고요. 따따 해가지고 어제도 뭐 계속 하던데 야구 네. 중간중간에 아시죠? 그 모델 하시는 분 계속 하시잖아요. 정상훈 씨. 나와서 계속 하시는데 칭따오가 지금 위협적으로 지금 아사히의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댓글엔 또 뭐 일본 맥주 없어졌더니 무슨 중국 그 비하하는 발언 나오면서 막 나오던데 어쨌든 우리나라 맥주가 올라가는 그 현상이 안 나타나서 물론 판촉은 지금 편의점이 다 걸고 있더라고요. 국산 맥주에. 네. 근데 그 부분이 일단 부족하고 그래서 애국 테마주로 불리는 그 부분보다는 기술적으로 뭐 올라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원래 추세가 좋았는데 지금 가는 것들 있잖아요. 경인양행이나 율촌화학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안 하는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풍국주 정도 원래 그랬거든요. 게시판에 글이 없어요. 게시판에 한 페이지가 그러니까 주요 게시판들 있죠. 네이버나 뭐 거기에 보면은 20개, 30개가 한 페이지에 있는데 한 페이지에 1년짜리 1년의 글이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풍국주는 이미 수소차로 갔잖아요. 네. 한 30페이지까지가 하루치 글이 나와요. 그 율촌화 경인양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편입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뭐냐면 원래 장사를 잘하던 애, 원래 장사를 꾸준히 하고 장기적으로 초장기적으로 20년 동안 오르던 기업들이에요. 거기에 이슈가 들어오면 그냥 나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국 테마주 보시면 갑자기 뭐 초장기로 하락하다 갑자기 급등락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초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는데 조용한 모범생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클럽 가서 춤추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딱 이거거든요 지금. 그런 애들을 봐야 돼요. 왜냐면 걔는 놀다가도 돌아가면 걔는 전교 1등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교 1등이었는데 갑자기 춤 잘 추서 쟤 뭐지? 쟤 저 춤도 잘 췄어? 이런 스타일만 지금 공략을 해야지. 그리고 아까 성향으로는 단기적인 사람들 아니면 초장기 그 둘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좀 비유를 잘 하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최덕철 팀장님께서는 이런 와중에도 좀 볼만한 섹터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떤 섹터일까요? 저는 우선은 5G, 진짜 중장기적으로는 5G 관련 섹터들을 좀 지금 보고 있습니다. 5G 시대가 지금 막 시작하였지만 이 테마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5G 통신 장비들이 4월에서 5월 사이에 급상승을 했지만 현재는 지금 조정 구간이 있지만 이 섹터라는 통신 장비라는 게 지금 끝나는 섹터가 아니라 앞으로 2, 3년 갈 수도 있는 섹터입니다.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부분이 이제 인프라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5G는 실적주로 중장기적으로 보는 테마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고 5G 통신 장비가 시작되면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보안도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G는 결국은 인프라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종목들이 너무 관련된 섹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5G 기본적으로 실적 받쳐주는 종목으로 지금 주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7월 29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빠졌고 코스닥은 지난주에만 4% 넘게 빠졌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그리고 FOMC 결과에 따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요, FOMC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증권사들은 이것보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켜보고 하겠다라는 이런 스탠스를 취한다면 큰 폭의 조정도 배제할 수 없다고 증권사들은 현재 보고 있는데요. 또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일단 이번 주 수요일 중국의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또 수요일 아침에는 미국의 애플과 AMD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기 전자 업종의 향후 산업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니 만큼 자세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장 하락장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0.5% 정도의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0.6% 빠집니다. 현대차는 보합권 13만 원대 초반에서 현재 움직임 없이 출발하고 있고 셀트리온이 다시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18만 4천 원에 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LG화학이 6위권까지 빠졌습니다. 33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움직임 없이 현재 24만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8위권까지 지난주에 올라왔는데 여전히 변동 없이 8위권 지켜내면서 출발하고 0.7%의 하락세로 오늘 출발합니다. 신한지주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죠. 오늘 0.3%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43,8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10위권 겨우 지켜냅니다. 오늘도 움직임 없이 23만 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일단 코스피는 0.3% 빠지면서 2060선 이탈됐고 59선까지 내려오면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은 642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가깝게 빠집니다. 하지만 5만 원 선 이탈되지는 않았고요. 5만 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CJ ENM 오늘 0.49%의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16만 2,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이번 주에 좀 매수해볼 만한 종목으로 CJ ENM을 꼽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신라제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0.74% 하락하면서 18만 9천 원대 이탈되고 18만 8천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메디톡스 5위권에서 출발합니다. 0.6%의 하락세 41만 원 선에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펄어비스 0.64%의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7만 원 선도 이제 위태해 보입니다. KMW 오늘도 상승세 탑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만 4천 원대 바짝 다가섰고 SK머트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4% 가깝게 급등하면서 오늘장 출발합니다. 18만 8천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17만 원 선에서 좀 마감이 됐었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약보합권 그리고 휴젤도 0.6%의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희석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플리토입니다. 자, 그 신규 상장 종목들이 그 염두에 둬야 될 거는 굉장히 많이 주시를 시켜드렸잖아요. 뭐 굉장히 뭐 각광을 받고 뜨겁게 상장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 성공한 게 아니고 상장하고 나서가 중요하다. 왜냐면 그렇게 그 뜨겁게 상장하고 나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가지고 뭐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기업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 상장할 때는 온갖 좋은 얘기만 해요. 왜냐면 저 상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관사라던가 이런 데 흥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기 있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열광을 해요. 근데 그 사업이 막 져버리게 되면은 투자자들은 다 떠나고 상장주관사는 이미 주관을 하고 상장을 시켰기 때문에 임무를 다 했기 때문에 끝이에요. 뭐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다 소리소문이 사라져가지고 뭐 상폐당하고 옛날에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했었어? 이런 거를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 물론 신박한 기업들이 많이 상장하고 있긴 합니다. 플리토도 그 중에 하나고, 플리토가 굉장히 그 뜨겁게 상장을 했거든요. 지금 이 IR 자료를 보면 지금 이게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아까 쳐놨는데 없어졌네. 다시 쳐야겠다. 지금 그 플리토를 쳐보면 1000대가 넘었어요. 경쟁률이. 일단 공모가가 26,000원으로 최종 확정됐는데 기관 공모 청약 경쟁률이 1133대 1 나왔고요. 26,000원은 플리토가 제시했던 상단인 23,000원을 뛰어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설정을 해줬고, 수요일책 볼까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19,000원에서 23,000원을 해달라고 플리토가 시장에 요구를 했는데 기관 경쟁률 1133.04대 1 나오면서 확정 공모가가 공모가 밴드 상단 23,000원보다 3,000원이나 높은 26,000원으로 결정되어서 시장에서 보는 플리토는 플리토가 내세운 가치보다 훨씬 컸다. 근데 26,000원을 가지고 이제 일반 공모를 했어요. 청약 경쟁률이 710.71대 1이 나왔어요. 청약 증거금만 2조 7천억이니까 시장에 돈이 많다는 거죠. 시장이 주시장이 아니라 금융시장에 지금 자산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투자할 데가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다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플리토라는 기업이 이름부터 약간 좀 세련되고 요즘 스타일인데 실제로 하는 것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 그 말한 게 2019년 상장 예비심사 청구 이후 결과 미확정 기업 해가지고 쫙 나오는데 전부 다 바이오 기업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게 코스닥 직상장도 있고 유가증권, 코스피 시장도 있고 여기 스펙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상장하는 경우가 있고 스펙으로 인수합병 회사에 들어가갖고 상장하는 것도 있고 상장 루트는 틀려요. 자기네들이 선택하는 건데 어쨌든 기업들이 데뷔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흔히들 선수들이랑 똑같아요. 데뷔하기 위해서 구단 앞에서 홍보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프로 구단에 들어가려고. 근데 지금 대부분 그 바이오 쪽이거든요. 상장 확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이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은 분위기가 안 좋은데 플리토는 바이오가 아니에요. 지금 IPO 시장이 다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플리토 같은 경우는 바이오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업 모델 특례 상장 1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업 모델이 굉장히 독특하고 비전이 있으면 지금 당장 어떤 그 재무제표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상장을 시켜주는 그 특례가 생겼는데, 그 특례가 2017년에 생겼는데 적용된 게 얘네가 첫 번째로 적용이 됐어요. 그동안 없었나 봐요. 지금 보면은 집단지성 기반이에요. 뭐냐면 이게 그냥 유저들이 만드는 거예요. 네이버 지식인이랑 비슷한 거죠. 네이버 지식인이 어떻게 하는 거죠? 네이버가 본사에서 네이버가 지식인 로봇을 만들어서 쏘나요? 아니잖아요. 지식인이 어떻게 탄생했어요? 처음에 서로 그 질문하는 그 유저들끼리 질문을 막 하다가 그것들이 쌓여서 집단 지성으로 지금 빅데이터가 축적돼서 지식인이 일궈진 거잖아요. 그거랑 지금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0만 명 이상의 유저들이 있어서 여기서 계속 번역을 해주면서 지금 커진 건데 5분씩 해야 돼서 지금 그냥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파파고, 이게 플리토라고 하면 잘 모르잖아요. 파파고라던가 기가지니, 누구, 이거 하면 아실 거예요. 누구, 기가지니, 파파고. 지금 여행 아무리 그 일본을 와갔다고 해도 동남아시아나 제주도로 다 갈 거예요. 제주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은 외국어 하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손발짓으로 된다고 해도. 그럼 이제 파파고 어플을 깔아가지고 보여주거든요, 요즘에. 그럼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언어 그 빅데이터 기술들을 다 플리토가 제공을 하고 있고 기가진이 누구랑 대화하시는 외로우신 분들 많잖아요. 외로우신 분들 많고 말고도 뭐 가족들도 대화를 많이 하고 어쨌든 그런 그 외국인이 하더라도 외국어로 대답을 해주고 이런 것들 플리터에 다 언어 빅데이터 기술력으로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대비하고 나서가 중요하겠죠. 자, 공모가 그렇게 높게 설정이 되고 경쟁률이 뜨겁고 들어왔는데 성적이 좋아요. 지금 이거는 신규 상장률 초반이 중요하거든요. 초반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야, 공모가가 너무 높았다. 그리고 공모한 사람들이 공모 받은 사람들이 이제 다 던진다. 왜냐면 다 두세 배 수익인데 이제 점점 불안감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떨어지면은 기술적인 부분까지 더해가지고 다 추격 매도를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걸 뛰어넘으면 그게 변해요. 분위기가 변해요. 공모가가 그렇게 높았는데 그걸 이기고 올라간다고? 이거는 더 좋은가 보다. 더 좋은 뭔가가 있나 보다. 지금 그런 모습이 형성되고 있어요. 3일 만에 갭 상승이 나오고 그 위에서 5일 동안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이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고요. 손절가는 37,000원, 목표가는 5만 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자이글입니다. 자이글은 되게 그 좀 신속한 기업이죠. 많이 그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일단 지금 그 플리토 걸 좀 닫고요. 너무 많이 펴놨어요.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일단 이거부터 봐. 자이글의 그 블로그랑 카페랑 되게 열심히 운영을 하거든요. 이게 기업에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하냐면 그릴 앤 펍.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2017년도 12월 달에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거 보면 자이글은 일단 다 NR이에요. NR. 난 레이티드. 난 레이트. 목표 주가가 제시가 안 돼요. 지금 일단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목표 주가 제시는 안 하고 스토리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자이글 매출 중 95%가 단일 제품에서 발생하고 있었어요. 2017년 12월까지. 어떤 건지 다들 아시죠? 자이글 그 판 처음에 왕관의 식구들에 나와서 히트치고 홈쇼핑에서 막 팔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위험한 거였잖아요. 여기 보면은 95% 이상이 거기서 적외선 조리기에서 나오고 홈쇼핑 매출 비중 65% 이상이었어요. 이게 문제였거든요. 단일 제품에서 발생하고 유통 채널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홈쇼핑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그릴앤펍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서 소개해 준 걸 보면 나 혼자 외식한 데서 성수동에 있는데 혼밥을 할 수 있고 1인 혼자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처음에 들어가면 자이글, 여긴 안 나와 있네요. 자이글 아예 그 이름 자체가 자이글이고요. 자이글 거기 판이 다 깔려 있어요. 밑에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자이글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이글의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강조한 고깃집이에요. 그래서 이런 외식 사업에 진출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하는 거는 얘네가 또 갑자기 그 자연주의 뭐 해가지고 그 김하중 씨를 모델로 해서 산소 발생기를 만들었고요. 지금 냉방기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다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먹힐 가능성이 있다. 지금 2018년 6월 달에 나온 그 KB증권의 보고서를 보면 이제는 단일 제품 매출 비중이 홈쇼핑 특정 채널 기여도 높은 거를 이게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자이글 파티라는 1, 2인 가구를 겨냥한 지금 그 제품도 나왔고 그릴앤펍도 나왔고 그다음 파티 쿠커, 뭐 자이글 잘자람, 자이글 냉풍기 이런 거 다 나왔고 2018년 상반기에는 6개 면세점에 입점해갖고 지금 못 파냐면 자이글 S 목베개 넥시블 이런 거 팔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죠. 이런 거에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2019년에. 지금 보면은 급등한 다음에 두 번째 바닥을 만들고 있죠. 이게 만약 성공적으로 된다면 위닉스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이 자이글도 정말 조그만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시작했어요. 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위닉스도 뽀송 제습기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 전자제품 그걸 아우르는 기업이 되면서 여름 그 테마까지 타면서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LG전자, 삼성전자 가운데서 위닉스도 굉장히 큰 파이를 차지하게 됐잖아요. 자이글도 지금 그런 변신 중이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이글이 지금 되게 조그만 종목이라 계속 NR 지금 목표 주가 제시가 안 나오지만 그 목표 주가 제시하는 보고서도 나오고 이러면 점점 더 근거를 더해가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손절가 9,000원, 목표가 12,000원입니다. 네, 플리토 그리고 자이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동사는 금속 가공 및 기술 및 시스템 설계 역량 바탕으로 통신 장비, 핸드폰 부품, 반도체 장비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소형 기지국 장비와 소형 안테나, 기지국 장비용, 함체를 비롯한 통신 네트워크 장비에 사용되는 금속 기구물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을 통해 통신 네트워크 장비 부품,
휴대폰 메탈 케이스, 잉파공,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구동장치 등을 설계, 제작하고 있으며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포인트 있는데요. 첫 번째는 5G 통신 장비의 매출 본격 발생 측면입니다. 5G 투자 본격화와 함께 통신 장비 부품 매출이 실적 성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1분기에 통신 장비 부품 최고 매출을 달하였고 2분기도 이를 넘어서는 최고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5G 서비스 관련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에는 미국 통신사인 주요 통신사인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등의 장비 공급 가능성이 있고 2020년에는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5G 서비스가 상용할 것으로 예상돼 아무래도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도 릴라이언스 4G 장비도 전년 대비 많은 수주가 발생하여 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부품 매출 본격화로 기타 매출 큰 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기타 매출액이 올해는 전년 대비를 두 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려호양 승인 아이템 중 38종 중 28종을 양산 중이고 젠텍스의 룸밀러 브라켓을 올해 4월부터 공급하고 있으며 삼성 SDI를 통하여 전기모터 사이클을 4월부터 배터리 함체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그워너의 EGR 밸브를 충주 공장은 올해 8월부터 멕시코 공장은 내년부터 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동사는 상반기에 작년보다 실적 성장을 해서 주가가 연초에 비해 4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베트남 공장의 생산 법인 측면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하여 알루미늄 원재료 인고, 다이캐스팅, 가공, 도금까지 일간 생산 체제를 구축 대량 생산 설비를 바탕으로 타 생산 업체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반도체, ESS, 모바일 사업부는 수요 부진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상반기를 저점으로 하반기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2,5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일진다이아입니다. 동사는 공업용 다이아몬드 정밀 소재인 텅스텐, 카바이드 소재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산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제조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기계, 금속, 자동차, 건축, 토목, 광산, 전자산업, 태양광, LED 등 거의 모든 산업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는 일진 복합 소재로 통해 수소 사업도 영위 중에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수소 탱크 및 기술력과 선제적 투자의 시너지 기대 측면입니다. 일진 복합 소재는 국내 유일의 수소 전기차용 수소 탱크 양산 공급업체로 현대차 넥소의 독점 공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제품인 초경량 복합 재료인 CNG 탱크 및 복합 재료 수소 탱크는 고분자 나노 기술을 이용한 라이너들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고압 탱크에 적용시킨 제품입니다. 무게, 크기, 효율,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여 향후 현대차의 가파른 순소 전기차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730억 원 유상 증자하여 600억 원의 수소 연료 탱크를 생산 시설을 확충하여 투자를 밝힌 만큼 향후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에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인 외형 성장 기대 측면입니다.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정도가 높아 연마 절상용 공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시장의 높은 기술 장벽으로 인해 일진 다이아를 포함한 글로벌 3사가 90% 이상을 점유하는 과점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체제가 없고 자동차, 전자산업, 기계, 금속, 건축 등 광범위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어 계절 및 지역별로 균형적인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미국 원유 생산량의 확대로 석유 시추용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 수요가 늘어 PDC 관련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수소 테마로 1월에는 24,000원대 주가가 4만 원 중반원대까지 조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무역 규제 분쟁 이슈로 인해 다시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래도 탄소 섬유와 공작 기계 등의 추가 규제 대상으로 인해 확대 지정할 가능성이 있어 아무래도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는 최근 일진 복합 소재의 수소 탱크를 생산하고 있는데 수소 탱크가 아무래도 탄소 섬유의 핵심 재료입니다. 자회사의 실적도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아 좋아지고 있고 일본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무역 분쟁이 단기적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가는 우상향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28,0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KG케미칼입니다. 자회사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전기차 핵심 소재에 대해서 본격 생산한다는 소식과 함께 현재 8%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냥 단순히 애국 테마주는 지금 사실 근거가 없고 뭐 이런 쪽을 하라고 하긴 했는데 시세가 좋은 거를 해야죠. 그렇죠. 아까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슈가 끼면 좋다고 했잖아요. 지금 오늘 경인양에 또 오늘 가서 뭐 수십 년 만에 그걸 다 뚫고 있네요. KG케미칼은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안 좋고 내용을 보면은 KG 에너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서울경제로 서울경제 기사를 찾아냈어요. 2017년 3월 달에 올렸는데 KG케미칼이 에너캠을 인수해서 KG 에너캠이 됐어요. 이때. 그러니까 에너캠이라는 회사가 그 2차전지 소재 그중에 황산 니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지금 보면 반도체 소재에서 시작됐잖아요. 웨이퍼 관련해서 소재 부품을 건드렸어요, 일본이. 그 다음에 얘네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다. 거기다가 막 다 뭐 이상한 거 다 걸었잖아. 뭐 정치적 이슈랑 미쓰비시 증용사태 이걸 다 엮어가지고 그리고 뭐 우리가 뭐 가스를 판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통해서 무슨 유독가스를 팔아서 전쟁을 한다고 그래서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를 하면서 그걸 다 엮어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니까 얘네가 분명히 이제 다음에는 배터리 소재를 건드릴 거고 뭐 기계를 건드릴 거고 이거 하나씩 건드릴 것 같은 거. 일본 비중이 높은 거에서 지금 우리나라 국산화가 가능한 거 같은 걸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근데 그중에 이제 배터리 소재 관련된 건데 여기 보면 2017년에 에너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는 에너캠이랑 신주 인수 KG케미칼의 주식을 인수해서 KG그룹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KG에너캠이 된 거예요. 그래서 KG에너캠이 지금 그 그 비상장 회사인데 KG케미칼이 가장 상위의 지배 회사로 있어서 엮인 거고 KG에너캠은 지금 보니까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 있는 회사예요. 여기 로드뷰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지금 회사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생산되는 거를 가지고 이제 2차 전지의 소재를 제공할 거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KG케미칼의 실적은 일단 매출액은 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근데 지금 2019년 예상치는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죠. 2019년 예상치는 안 나왔는데 KG케미칼이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좋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뭐 한 번의 반등도 없는 상황이었고 굉장히 좋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018년부터는 계속 내리막이고 지금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다 깨져 있는데 이런 이슈가 걸리니까 파워가 약한 거예요. 네. 이동평균선에 다 살아있고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이슈가 나오면은 저렇게 돼요. 경인 양해처럼 상한가를 가요. 이렇게 돼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이동평균선이 전부 모양을 만들어 놓은 가운데 그 이슈가 폭발시켜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역배열로 되어 있는 거는 그만큼 파워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중 정배열로 돼서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슈가 끼면 지금은 굉장히 강하게 따라붙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정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하고 이 부진한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는데 이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0%대 급락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시장 예상치 컨센서스를 한참 밑돌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증권사 대비 컨센서스가 하해가 50%가 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매도 물량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실적이 매출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 하회가 되고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 부분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차트적으로도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기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어느 정도는 부분 매도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지지선, 저항 지지선이 59,000원대이다 보니까 여기를 지지할 경우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기술적 반등도 시장이 조금은 좋아야지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59,000원대가 지지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접근해 보시는 거 좋지만 굳이 지금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 종목에 투자하시는 건 아무래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유자분들은 부분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 신규 진입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 전화 연결해서 오늘장 종목 하나 더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비소프트 김재성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 이제 6월 30일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이제 2009년 9월 29일 한국거래소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이제 주식이 상장된 종목입니다. 파인 세라믹 중 이제 자기적 기능을 이용한 이제 뭐 페라이트 마그네트 그리고 이제 기계 구조적 기능을 이용한 이제 절삭 공구 등 이제 부품 소재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페라이트 마그네트 산업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전장용 및 가정용 또는 이제 컴프레서의 소재로서 부품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제 필수적인 산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일본국으로의 이제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세계 품목의 이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뒤로 이러한 이제 핵심 소재 기술력을 가진 이제 국내 기업에 대한 관심이 이제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가 이제 관련 수혜주가 이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3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가운데 하나인 이 전력 반도체 핵심 재료인 이제 초구선도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이제 SiC 단결정 웨이퍼 제조 기술 국책 과조를 이제 완료하였습니다. 이 2010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제 고품위 SiC 단결정 웨이퍼 제조 기술 국책 과제에 이제 참여하였으며 이 세라믹 분야의 세계 10대 인류 소재 기술 사업 중 이제 핵심 개발 사업인 이 과제에는 9년간 이제 민관 합동으로 총 6,643억 원이 이제 투입되었습니다. 이 실리콘과 탄소의 이제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이 SiC 같은 경우는 이제 효율이 좋으면서 이제 대용량 고전압에 쓸 수 있는 전력 소재입니다. 고온에서도 이제 기존 형태를 이제 유지하기 때문에 이 전기적 신호를 전달할 때 이제 안전해서 꿈의 반도체라고도 불립니다. 이 전력 반도체와 이제 태양광 그리고 이제 LED 공정 이제 핵심 소재이고요. 2013년도에 이 초고순도 이제 SiC 분말은 벌써 세계 1위 일본 기업보다 높은 성능이 나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소재 부품 산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앞으로의 성장과 이제 뭐 반도체 국산화에 대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히토류의 이제 대체 소재로 주목받는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될 시에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제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만큼 이제 히토류 관련주로서도 이제 급등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4,050원, 손절가 2,410원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비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36% 약보합권 205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51선까지 빠졌던 코스피는 22분경에는 63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SK 하이닉스가 1%대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78,5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도 0.5% 안팎의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 13만 원 선 깨졌습니다. 12만 9,500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셀트리온 여전히 5위권 지켜냅니다. 약포합권 18만 4천 원 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신한지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네이버가 6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에 12위권에서 8위권까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8위권에서 6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14만 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LG화학이 7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지난주에는 5위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7위권까지 내려오면서 1%대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1%대 하락세로 24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0.69%의 상승세에 띱니다. 43,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1% 가깝게 하락하면서 이제 23만 원 선도 위태해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1%대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637포인트에 흘러가고 있는데요. 분봉 보시겠습니다. 오늘 9시 2분경에 642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10포인트 가깝게 내리면서 637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특히나 외국인들 2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 개인이 300억 원 가까이 매수해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좀 혼조세 나타내는데요. CJ ENM은 1% 넘게 하락하면서 16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외국인들과 기관이 금요일에 큰 폭으로 좀 매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 신라젠은 0.5%의 강보합권, 그리고 헬릭스미스는 2% 가까운 급등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견고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19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디톡스는 0.36% 약보합권 41만 7천 원에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펄어비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KMW가 1%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5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머트리얼즈 장 초반과 비교해서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나갑니다. 4% 가깝게 상승하면서 18만 7,700원대까지 올랐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강보합권 6만 3,900원에 머뭅니다. 휴젤은 1% 넘게 하락을 합니다. 35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해서 1원 이상 내리면서 1,183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도 장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 좀 매수해볼 만한 저가 매수 종목 있습니까? 네, 참 장이 안 좋죠. 뭐 네. 일본의 어떻게 보면 경제 침략 그거로 인해서 장이 더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종목은 오늘 투매가 이제 3일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투매 3일이면은 매수하는 그런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그 원료죠. 진단이나 모든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료를 시약을 만드는 대정화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국산화에 대한 그 열기가 엄청 좀 높아졌죠. 어떤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시험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만들어보고 이런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원료를 수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그 대부분의 뭐 화학이라든가 제약, 뭐 전자 소재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이거를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대정화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약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시약에는 뭐 일반 시약도 있겠지만 이제 분석을 하고 진단하는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현재 그 국내외 거를 이제 자체 생산하는 거 이외에
뭐 지금 많은 그 과거에는 대부분 수입해서 팔았었는데 지금 국산화를 거의 해갖고 국산화 거의 2천여 정도를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산화 한 5천 정도 국산화된 5천여 종의 제품 그리고 뭐 글로벌 제약회사는 2만여 종 한 2만 5천 정도의 그런 글로벌 제약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그 시약과 관련된 그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산화의 어떤 그 요구 그리고 어떤 회사가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R&D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분명히 품목을 갖다가 시약을 하고 만들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대부분 다 공급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런 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국산화 열풍 중에서 지난번에 한 번은 주가가 한 번 움직였다가 다시 이제 원위치 됐는데 이렇듯이 이 회사가 숨겨져 있는 그런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커진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많은 이런 숨어 있는 이런 가치 회사가 지금의 현재는 투자에 맞는 거죠.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매출인가 이익이 상승하면서 했을 때는 그 정도의 이익과 상승에 부합하는 주가의 상승률밖에 볼 수 없었는데 미래 가치에 대한 그런 새로운 개념을 지금 한번 다시 부여된 게 대정화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국산화에 대한 열풍이 커졌을 때 계속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서 그 어떤 대정화금을 다시 한번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뭐 계속이죠 한 지금 5일 동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투매는 분명히 대응해야 된다. 뭐 투매라고 보기는 그렇고 지난번에 올라간 거에 대한 원치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그 가격에 대해서는 멈추면은 반등을 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장중 저점에 지금 가격도 뭐 충분히 저점에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가격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지난번에 고점을 뚫기를 시도했던 가격이 바로 17,000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가격을 장만 멈추면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가격 17,000원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이제 13,000원 드렸는데 여기에서 하락하다가 다시 한번 13,000원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장기적인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투자에서 제외를 하자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오늘 같은 날은 저점 매수해 갖고 손절매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대정화금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시장 흐름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반장의 쾌도난마 시간인데요. 이정미 멘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반장 이반장 이정민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 지난주와 별반 다르지가 않네요. 코스닥 개인들 300억가량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또다시 전저점을 붕괴하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는 양상입니다. 시장을 진입하기 전에 코스닥지수의 이 흐름 자체가요, 전저점을 붕괴하면서 쏟아져 내려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 즉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면 전저점 이하 617포인트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소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틈새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여전히 강세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위주로 또 모멘텀과 펀더멘탈 별도로 움직이고 있는 섹터로 압축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일장 강세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이 경인양행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추가 상승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갭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포토레지스트 핵심 원재료를 생산을 했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방문이 주가에 어떤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경인양행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강하게 치고 넘어가는 양상이죠. 근데 이 박스권이 근 2년여 동안의 박스권이었고 이 자리를 강하게 치고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추세가 강력하게 열렸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급격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보내주는 전략, 그러나 이따 오후 2시 반이 넘어가면서 음봉이 만약에 내려온다고 한다면 전일 상한가 터치되는 자리 8,900원 라인대에서는 우리가 종가 베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음봉에서 매수해야 되는 것이지 양봉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900원 라인대를 2시 반 넘어서 종가에 노려보시는 전략을 한번 제안을 드려볼 거고요. 또 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한 종목이 또 강하게 치고 왔었던 종목이 있는데 바로 명성 TNS죠. 명성 TNS. 세계 최초 PI 분리막 추출기를 생산했다는 이슈로 강력하게 상한가 안착된 이후에 음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음봉이 떨어질 때가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일단은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져줬고 거래량 기반으로 해서 오늘 음봉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명성 TNS는 음봉 자리, 즉 17,000원, 17,800원 이하에서 17,000원 정도면은 괜찮은 매수 구간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경인양행, 명성 TNS 이렇게 시장과 상관없이 일본 제재 이슈로 올라설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순환매가 돌고 있고 관련 업종들이 빠르게 돌고 있음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성 TNS의 흐름이 이러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새롭게 명성 TNS와 같이 배터리 분리막 상용화 기대감으로 오늘 시가가 갭으로 떠서요 강력하게 또 치고 가는 UST라는 종목이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UST 같은 종목의 흐름상 전저점을 일단 찍어주고 큰 시야에서 보시게 되면은 대바닥을 빠져나오는 구간이 되겠죠. 오늘의 매수 상위 창구를 한번 봐야겠는데요. 오늘 매수 상위 창구 종목으로는 한국증권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체결 강도는 82, 82가 나오고 있네요. 82. 100이 돌파가 된다면 한번 오늘 장중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한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00 이하에서는 매수 접근보다는 체결 강도가 100이 돌파가 되면서 오늘 외상으로 잡아드렸던 한국투자증권의 매수 창구 순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바닥을 탈피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다 보여집니다. UST까지 한번 흐름들을 한번 살펴봤고 오늘 또 특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 오늘 또 이반장의 공략주를 한번 제안을 해드려볼까 하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뭐 너무 약세죠. 약세면서 틈새 종목군들 위주로만 시세가 분출되고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다. 다시 한번 덧붙여드리고요. 철저하게 단타 트레이딩은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하셔야지만이 승산이 있는 구간이다 보여집니다. 자, 오늘 포착되고 있는 종목이 저는 신일산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일산업은 잘 알다시피 폭염 관련 테마였죠. 폭염주로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3월달, 5월달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 6월, 7월 정작 더워지는 시기에는 좀 주가 조정이 나왔고 또 장마가 시작이 됐었죠. 근데 이번 주 이제 장마가 끝나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바닥을 형성했었던 종목 중 그리고 121선과 200일 장기 이동 평균선이 강하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전저점 부근에서 돌아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섹터로 우리가 관심을 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즉 폭염이 시작돼서 상승 출발을 하는 것보다는 폭염이 시작되기 전 이전 단계에 눌림목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선취매를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따라서 신일산업의 이 구간에서 200일선 이동평균선 근접한 이 자리, 5일선을 넘어간 이 자리가 좋아 보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에서부터 1,750원까지 이번 한 주 동안의 반격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2,000원, 2,000원 라인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시세가 만약에 강하게 연출이 된다고 한다면 전고점인 2,200원 라인까지도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손절가 라인은요 1,700원, 1,700원이 손절가 라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동사의 흐름상 매수 창구 섹터 강세로 들어오고 있는 섹터가 삼성증권이네요. 네, 삼성증권이고요. 현재 체결 강도는 114로 양호합니다. 즉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분할로 잡아 들어가는 전략 괜찮다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여전히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서 오늘 적극적으로 공략은 철저한 단기 트레이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지금 강하게 치고 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요. T-로보틱스 종목은요, 로봇주인데 유일하게 일본 쪽에서 이 로봇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T-로보틱스가 생산하고 있는 로봇 기술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후속으로 지금 일본 쪽에서 다시 한번 또 다른 것을 제재하기 위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가 지금 계속해서 기대라기보다는 좀 예상 시나리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경인양행 같은 경우에도 알고 보니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원료 때문에 강세가 나왔었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원천적으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일본 쪽에서 쉽사리 건드릴 수 없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새롭게 이미 알려진 거 말고요. 새롭게 부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다. 이미 주가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요. 상승 기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T-로보틱스 바닥권 세팅, 단기 트레이딩, 중기 다 괜찮지 않겠는가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11,400원 이하에서요. 11,400원 이하에서 11,200원 라인까지 분할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립니다. 15분 동상 크게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노리는 자리가 되겠고요. 오늘 T-로보틱스의 매수 상위 창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키움증권과 KB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키움증권 쪽에서 약간 더 매수가 우위로 보이고 있습니다. T-로보틱스의 체결 강도는 108이 포착이 되고 있고 100 이상이죠. 양호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후석지수가 흔들리는 양상 속에서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오전 매매와 오후 매매로 나눠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수익을 내기가 녹록지 않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또 포트폴리오 가지고는 계시지만 증시 자체가 돌아서지를 못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철저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저도 한 명의 개인 투자자로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수 주체 수급 코스닥 개인입니다. 우리도 개인이지만 매수 주체로 잡히는 개인들의 수급이 매수 플러스가 잡히는 하는 시장은 바닥은 나오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절대적으로 명심하시고 일주일 내내 제가 포인트로 잡아드렸던 부분입니다. 단 하루도 매도로 전환된 날은 안 보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400억 정도인데 오늘 이 같은 지수 자체가 계속 흐름이 이어진다면 오늘 시장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단기 트레이딩에 임한 종목은
철저하게 손절가 대응하시면서 목표가 익절가 대응까지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또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의 경우에는 2% 가깝게 내리면서 632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